안녕하세요. 트레이딩 장이에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1계약 기준 15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5,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해외 선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보려 해요. 이동평균선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승률이 가장 높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해외 선물 매매를 진행하시면서 이동평균선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러나 정작 제대로 된 승률 좋은 방법으로 보시는 분들은 많이 못 봤네요. 그만큼 이동평균선이 사실 굉장히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동평균선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개념부터 상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이동평균선이란 무엇일까요? 무빙 에버리지라고도 부르는데 말 그대로 이동평균값입니다. 캔들이 몇 개 이동했는가에 따라서 선으로 평균값을 나타낸 거죠. 이런 선들을 말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5일선, 21선, 61선, 121선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만약 5일선이라고 한다면 5일의 평균 움직임을 나타내 주며 21선이라고 한다면 20일의 평균 움직임, 61선, 121선도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면 돼요. 이러한 개념은 주식에서부터 왔던 개념이죠. 그런데 이 원리가 해외 선물에서도 과연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많은 이론이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하실 때는 일봉을 많이 보시잖아요. 하지만 해외 선물 매매를 할 때는 분봉을 많이 보기 때문이죠. 게다가 빠른 움직임을 보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1분봉을 많이 보죠. 그리고 5분봉도 존재하고 15분봉도 존재하죠. 그런데 이 분봉들마다 과연 세팅값이라는 게 의미가 있냐? 라고 물어보시면 전혀 의미가 없다 라고 보는 트레이더들이 많아요. 이동평균선 설정값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세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이 영상 하나로 총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분봉에 5일선을 대입한다 라고 하면 5분, 1분봉이 5개니까 5분 동안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나타낸 선이죠. 그럼 21선은 20분 동안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이겠죠. 1분봉 곱하기 20개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의 봉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61선부터는 1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움직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121선 역시 동일하게 2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움직임인데 61선이 빠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21선을 보는 것도 좋은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정값을 알았으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분봉으로 본인의 세팅값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 본인이 1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보고 싶다 하는데 나는 5분봉을 보는데요? 라고 하는 투자자라면 그러면 12의 값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1시간 동안 평균적인 움직임이 되겠죠. 자, 문제 하나 내볼게요. 예시로 60의 값을 5분봉에 설정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숫자와 하루 거래 시간과 내가 중요하게 보는 의미 있는 구간들을 대입해서 이동평균선을 설정해 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이제 이동평균선의 개념은 끝났고 이걸 실전 매매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이 방식은 주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일단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가장 첫 번째 방식은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너무 쉬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차트를 보시면 여기 모든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아래로 이렇게 밑으로 흘러가는 패턴들을 우리가 역배열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주가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며 정배열은 말 그대로 상방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패턴들을 정배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정배열 자리에서는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죠. 두 번째 활용 방식은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이용하는 방식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는 익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또는 중기 이평선을 돌파하게 되면 긍정적인 상승 신호인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있고, 반대로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뚫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하락 신호인 데드 크로스라고 부르고 있죠. 일반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긍정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이 차트를 보셨을 때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매수 포지션으로 진입하실 수 있었겠죠. 마지막으로 캔들의 돌파와 이탈이 있어요. 캔들이 일반적으로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캔들들을 돌파하고 움직여 있을 경우에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왜냐? 이동평균선을 뛰어넘는 의미 있는 강한 캔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런 돌파 자리를 보면서 추세가 이어지겠다, 그러다 돌파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손절이나 익절을 하는 이러한 전략 역시 좋은 전략이죠. 오늘 총 3가지의 전략을 설명드렸는데, 이 외에도 트레이더들마다 보는 방법은 다르나 제가 사용해본 결과 이 3가지 승률이 제일 높았어요. 개인적으로 이동평균선을 볼 때 단기선보다는 차라리 장기선의 캔들의 돌파를 보는 편입니다. 1분봉이 아닌 이제 5분봉이나 15분 캔들에서 매매를 진행하실 때 단기 분봉보다는 중장기 분봉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이동평균선을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준비한 동영상 여기까지이며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댓글에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의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트레이더 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